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7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서 내일입니다. 내일 발표를 하고요. 내일 발표를 앞두고서 관망세 속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좀 실적 경고 등을 좀 우려감 요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시장이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09% 상승 마감, 나스닥 0.10% 하락, 그리고 S&P 500 0.12% 하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기술주들을 끌어내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스닥도 끌어내리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1.97% 상승하면서 WTI 기준 90.7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오늘 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뭐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계속해서 이제 반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공포지수 S&P 500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하면서 21.29포인트 정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가테크놀로지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국내 종목에 좀 뭔가 뭐 개선이 된다라거나 종목에 대해서 좀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당분간 국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국내 종목들의 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시가 테크놀로지 이 트래킹은 잠시 멈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다른 종목들, 국내 증시 종목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 다른 종목을 좀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뭐 흐름들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경고를 좀 날리면서 기술주, 특히 반도체 쪽에서 이제 대장이나 마찬가지니까 6.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그 반도체 종목들 다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0.92% 하락했고요. 애플 0.29%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은 0.07% 하락, 아마존 0.99% 하락, 테슬라 0.7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비슷한 흐름이 뭐 국내 증시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영화 어, 그 이정재랑 정우성이 찍은 타겟이었나요? 그 영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산 하면서 뭐 A 스토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어제는 뭐 버킷 스튜디오가 엄청 오르는 그런 상황들에서 엔터테인먼트들이 좀 괜찮았다, 넷플릭스도 괜찮았다, 약간 글로벌 시장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바이오 종목이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혼조세다 보니까 어, 그 경기 방어주들 좀 괜찮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컨텐츠가 좀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타 컨텐츠가 좋다 보니까 메타라는 기업, 아무래도 최근에 뭐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컨텐츠 수급 들어올 때 같이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제 메타가 올라갈 때는 또 메타버스 올라가는 흐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오전장에도 좀 그런 흐름들이 발견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음은 이제 뉴욕 증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 실적 경고를 내보내면서 좀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일 오는 10일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앞두고서 이제 기술 기업 엔비디아가 2분기 매출이 당초 제시했던 가이던스 전망치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나스닥 지수를 하락세로 돌아서는 이런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까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박스권은 오전장에 미국 오전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그 상승폭 이때 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일 괜찮겠구나라고 이제 좀 보고서 이제 잠을 들었는데, 이제 잠들고 나서 12시 넘어서 잠들었거든요. 잠들고 나서 이제 그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 보고, 상승폭을 반납을 해서 내일도 쉽진 않겠구나. 어쨌든 경기 지표를 확인하는 구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구간들이다.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박스권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 추세도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CPI를 앞두고서 지금 좀 경계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 자체는 지금 6월달하고 7월달에 금리 인상을 75bp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유가도 많이 빠졌고요. 유가도 많이 빠졌고, 물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6월달, 7월달 대비해서 유가가 많이 빠졌고, 뭐 120불 넘어갔던 게 지금 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 CPI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CPI가 또 이번에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재료로 작용을 할 텐데, 근데 여기에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몇십 년 만에 뭐 실직률이 최저치라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연준에서 지금 경기 침체 아니다, 고용 너무나 잘 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CPI가 이번에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9월 달에 이 75bp 금리 인상 때리면 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75bp 때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 CPI 높게 나온 것은 만에 하나 높게 나온다고 했을 때 75bp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CPI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이렇게 높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갑자기 100bp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요때가 문제인 거고요. 그 전까지 75bp 인상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이만큼 이렇게 CPI가 엄청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유가가 지금 떨어지면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거는 이따가 좀 개별 뉴스들 살펴보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뭐 그 CPI도 소비자 물가지수도 떨어지고, 그다음 식량 관련주들도 떨어지고, 유가 관련주도 떨어지고, 가스 관련주들도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난방비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가스 관련주라든가 뭐 에너지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을 좀 그리고 중기 포트 안에서 담아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다라고 좀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못 버틴다, 이제 올겨울 푸틴의 공포가 있다, 지금 뭐 LNG가 천연가스, 뭐 LNG가 바닥이다, 전력대란 닥치나, 그래서 뭐 가스 공사 수요 예측 실패로 비축량 25%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내용들로 있어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대성에너지라는 그 가스 관련주라든가, 뭐 GSE라든가, 대성산업이라든가, 그리고 SH에너지 화학,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성에너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선 대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래량도 괜찮고, 지금 상승폭도 괜찮고, 거래 대금도 어제 1260억 정도 굉장히 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흐름도 이 앞전에 있는 이 매물대는 한번 소화를 다 시킨 그 모습입니다. 장중에 이제 매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매물들은 다 받아내었고, 일단 어제 윗꼬리가 살짝 달렸더라도 그 다음 매물대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 매물들을 소화한 모습이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때부터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여기에서 물량 모아가신 분들이야 당연히 수익권이시겠죠. 이런 분들 뭐 제가 그 설명드린 관점 연장선으로 실질적으로 실투로 계좌에 모아가시면서 수익권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요때 모아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어제 같은 날 오전장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발생을 했을 때
큰 폭으로 1분봉 만에 뭐 VI를 걸고서 굉장히 큰 돈 들어오면서 VI 걸고 매물을 한 번에 다 잡아먹는 모습,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 이런 구간들 발생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매 포인트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 수렴시키는 구간, 거래량 증가할 때 요럴 때 돌파 매매 진입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소외되지 않고 항상 넘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전달을 해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그리고 CPI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폭격기 띄운 중국 실사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도 오늘 맞불 훈련에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방산 관련주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로 좀 퍼질 수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관련주들로 좀 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방산 방사는 뭐 지금 무기 수출도 뭐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전달해드리면서 계속해서 뭐 대장주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기 때문에, 재료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방산주들의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을 봐야 되고 미중 무역 분쟁도 봐야겠고, 무역 분쟁 그리고 앞서서 에너지 종목도 같이 봐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100년 만에 물폭탄. 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역 일대는 진짜 뭐 서초 강남역 사거리 그리고 서초구 그쪽에는 차가 다 침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뭐 안타까운 모습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 위에 본네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견이 되는 이런 모습들도 발생이 되었는데, 요런 식의 발생을 했을 때 뭐 반짝하는 테마주들도 있습니다. 무슨 뭐 폐기물 관련주, 그리고 뭐 수처리 관련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악재로 발생되는 좀 섹터들이 중고차 쪽은 조금 안 좋습니다. 이런 침수차들이 그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단기 테마입니다. 단기 테마. 뭐 계절성에 의한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장중에 만약에 움직이더라도 뭐 단타로 정말 짧게 대응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좀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쪼록 방송을 시청하시는 뭐 시청자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폭우가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호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부동산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뭐 기대감이 한풀 꺾인 거고, 어쨌든 호우 상황 대처하고 나서 다시 발표를 할 거니까 이 기대감이 꺾여서 음봉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음봉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톰 크루즈가 주가도 올리네. 그래서 뭐 이정재 효과에 26% 폭등한 종목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롯데쇼핑을 들고 나왔는데, 롯데쇼핑보다는 아무래도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버키 스튜디오가, 그리고 최근에 이 한산 개봉을 하면서 그 시청률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누적 관객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저도 주말에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픽은 살짝 딸리긴 합니다만은 내용 전개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4DX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화양 냄새도 이제 전달이 되고 물도 튀기고 하면서 좀 몰입도를 높이는 그런 좀 호평이 잇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영화 관련주, 영화 컨텐츠, 한산 그리고 타겟. 타겟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헌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 영화를 아직 못 봐가지고 빨리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몇 번 전달해드렸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후 대응에 480조 투자하는 법안이 지금 하원으로 넘어갔고요. 하원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뭐 40% 이상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국내 상장 종목들도 뭐 상한가 간 종목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제 오전에도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이라든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태양광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에너지 죄송합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요때도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익숙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5월달 대비해서 지금 상승폭만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한 130% 상승했네요. 130% 이상 상승을 했고, 뭐 지금까지 모두 뭐 온전히 들고 오신 분들도 있겠고, 구간별로 잘라 먹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대응 구간을 짧게 구축을 하시고서 만들고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럴 때 들어가셔가지고 이미 지금 몇 달 만에 한 3달 만에 130% 150% 올라간 종목을 요때 신규 매수해서 나 장기 투자할래 요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좀 장기 투자할래라고 해서 들고 가시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21선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상승을 첫 상승 나왔을 때 또는 뭐 요런 구간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전달해드리는 종목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비덴트라는 종목이라든가 요런 식으로 뭐 21선 거래량 동반하면서 안착을 해주었을 때 오늘 반등 포인트 생겼죠. 지금 제가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금요일이었나요? 지금 뭐 이 5일선 안착하고 한 11,500원, 12,000원 정도 안착을 해주었을 때, 이때 매물 먹어 들어갈 때 11,000원에서 11,500원 위로 올라와 주면은 그때부터 보시면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21선 반등 보여주면서 지금 반등 구간을 들어섰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그거는 이제 오늘 개장하면서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수급 자체가 빠진 것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울지, 아니면은 최대한 짧게 대응 구간을 만들어서 빠르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면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는 뭐 슈마시스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21선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올라올 때 요럴 때 조금은 뭐 중기로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드렸던 종목이 다날이라는 종목이었죠. 다날이라는 종목이 전자결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거래량 실리면서 21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런 구간들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런 내용들이 어제 이제 애플페이라는 게 이제 국내에 도입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발생을 하면서 국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애플페이 국내 연말 도입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결제 서비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 어제 대장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루온이라는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고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이고 다날도 마찬가지로 간편결제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같이 수급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 대장이 살아있으면 후발주자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자결제 그리고 NFT 수급으로는 기존의 대장이 다날이었습니다만은 먼저 이런 흐름들이 발생을 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플페이 뉴스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한국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구간들 10,000원 구간들에서 이제 갭상승하면서 더 크게 띄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크게 많이 띄운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접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단타 물량 받아내고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 발생을 하고 시초가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돌파 매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윙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단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바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애플페이가 연말에 도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시세가 며칠 그리고 뭐 몇 주 동안 며칠 동안 그리고 1, 2주 동안 뭐 시세가 나오는 구간들 다 확인을 하시고서 이제 일봉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마장이 발생을 하고 나서 비덴트처럼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 이렇게 조정받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당일날 좀 소외되지 않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타 포지션으로 당일 포지션으로 제가 항상 접근하는 방법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 시초가 돌파하면서 거래량 동반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바이두 중국에서 중국 우한 충칭서 완전 주행 택시가 허가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쪽 섹터로는 좋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자율주행 섹터를 잘 보셔야 된다.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앞서 본 뉴스입니다. 그리고 6G 논의가 본격 시동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선점 경쟁이 뜨겁다. 이러면서 이제 8월달에 규제 완화된다는 내용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드론 관련주들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론 하드웨어 관련주들도 있겠지만은 통신 관련주들에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이 뭐 기가레인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론도 통신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기산텔레콤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통신 관련주고 드론 관련주이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왔고 여기서 매물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수렴 이렇게 돌파시킬 때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이때도 전달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먹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상승폭을 먹지 못했더라도 여기에서 접근해서 이제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포지션이니까 여기서 너무 겁먹지 않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대응 방법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2차 매수를 할 건지 또는 빠르게 손절을 해서 갈아탈 건지 또는 뭐 좀 더 끌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산텔레콤 말고도 지금 드론 관련주라고 하면은 파이버 프로라든가 지금 상승 추세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네온테크, 베셀 그리고 네온테크 네온테크보다는 베셀이 좀 더 낫고 베셀하고 파이버 프로가 좀 괜찮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베셀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항공우주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요런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다누리 지난주에 뭐 전달해드릴 때 항공우주 좀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드렸는데 방산 수급하고 같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런 수급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다 보니까 쭉쭉 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실 만한 내용들은 이제 어제 아마존이 그 로봇 청소기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오전장에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고 엮여 있는 로봇 청소기 관련주인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오전장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만은 거래량 괜찮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 이 모습 보시면은 상승폭을 반납한 게 예전에 지난주에 보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합니다. 첫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 터진 첫 상승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구간들 때문에 뭐 상승폭을 반납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오늘 뭐 에브리봇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삼성 그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되는 것 관련주로서 뭐 삼성 스펙 45 이런 종목도 이제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8월 8.15 사면을 앞두고서 이제 디데이가 점점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포지션은 짧게 신규 포지션 입장에서는 짧게 다가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윙으로 끌고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때 뭐 상한가 먹을 때도 전달을 해드렸었고 요때도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끌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8월 15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실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오늘도 장중에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그리고 종목들, 뉴스들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뉴스들, 종목들을 전달을 해드렸음에도 현재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현재 시장에 있어서 좀 수익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밑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 강의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도 매매하실 수 있을 만한 좀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뉴스들 종합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